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달러화 약세로 유가 등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주 등 상품주 주도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그리스의 채무 위기 재현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금융 부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5월 옵션 만기를 맞아 사상 최대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44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영업정지 또는 퇴출 저축은행의 예금 보장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의 일부도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어제 마감됐던 뉴욕 증시 살펴보고 어제 우리 장도 꼼꼼히 분석을 해봅니다. 실전 투자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옵션 만기였던 어제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된서리를 강하게 맞았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 담았던 종목들 그리고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참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많이 크게 밀렸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뭐 거의 전체적으로 밀렸다라고 좀 볼 수도 있었는데요. 예. 일단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인이 KB금융을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생명 그리고 락앤락 순서대로 좀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반면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LG그룹주에 대한 그 투신권의 사랑이 상당히 깊다라고 어저께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장 역시 그 LG그룹주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그 외국인은 현대모비스를 또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LG화학, OCI 등으로 좀 순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기관 역시 그 현대중공업, KB금융, SK이노베이션, GS 고려아연 등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그 기관의 매도세들이 기존의 주도주 쪽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흐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에 관심을 가졌던 하루였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크게 하락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 쪽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 역시 하루 만에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괜찮았던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총 상위 업종들은 상당히 그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견조한 흐름 속에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금액 기준을 봤을 때 인터플렉스, 네오위즈 게임즈, CJ 오쇼핑, 셀트리온, 한국정밀기계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CJ ENM, AP 시스템, 톱텍, 하나마이크론, JNK 히터를 매수를 했습니다. 마감 시장도 잠시 언급을 해드린다면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과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도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504.4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특징주를 한 두 종목 정도 언급을 한번 해드린다면 지난 1분기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부스타가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용 노이즈, 소음 제거용 칩 양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시그네틱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리스 재정 부담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보인 반면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데요.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전일 급락했던 상품값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던 점 지수에 도움이 됐었고 또 경제지표도 발표가 됐었죠. 예. 일단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상품 가격이 유럽 증시에는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도리어 또 상품 가격이 뉴욕 증시, 미국 증시에는 또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3대 지수는 약세 출발했습니다. 전날 뉴욕 거래소에서
구리, 원유 같은 상품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광산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약세 영향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유럽 증시는 장중 하락세를 만회하지 못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중국 지준율이 인상을 했는데 그로 인한 그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 경제국들이 물가 인상을 할 것이란 부분이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4월 전체 실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이 세계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이 좀 작용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이따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행 20.5%에서 21% 정도로 상향이 되면서 올해만 5번째 인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 업종도 한번 살펴본다면 보험업종 같은 경우 조금 실적이 조작을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알리안츠 같은 보험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광산주, 그리고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그리스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은행주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리스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5월과 같은 그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겠지만은 시장이 계속해서 작은 불씨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와서는 좀 스페인이 아닌 이탈리아 쪽에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뉴욕 증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리어 상품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호재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중국의 지준율 인상 그리고 개장 전에 발표된 지표들이 좀 실망감을 보이면서 약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조금 초반에 매도세를 불러왔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준율 인상을 하면서 긴축 우려감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40만 건을 유지하면서 고용시장이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그리고 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인플레 우려감이 좀 작용하면서 악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장 초반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 쪽으로 가면서 조금 하락했던 그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로화 강세를 불러왔고요.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 전환을 하면서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조금 상품 가격이 또 상품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했고 최근에 조금 장초반 약세가 이런 약세 부분이 좀 저가 매수를 유입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요인 작용을 하면서 저가 매수 부분이 조금 상승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우 산업지수는 조금 상승폭을 저가 대비 상승폭을 160포인트 정도 늘리면서 늘리면서 조금은 우호적인 시장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종을 또 한번 살펴본다면 금융주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로치델 증권에서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것이 좀 악재가 되면서 금융업종 전체적으로는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메이시, 콜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제약주, 통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소비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나라 IT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어제 발표된 지표들만 잠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0.6%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하는 전년 동월 대비 근월 PPI 같은 경우에는 12.1% 정도 상승을 했고요. 2009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0.3% 올라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2.5% 그리고 난방연료가 3.9% 그리고 식품 가격이 0.3% 정도 상승했는데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승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게 된다면은 조금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조금은 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매 판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하지만 그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면서 예상치인 0.6%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 10.5%를 차지하는 주유소 판매 같은 경우 2.7% 증가를 했고요. 휘발유 가격이 6.6% 상승한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에 관한 부분이 소매 판매를 조금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부분이 유발이 돼야지 미국 경제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고용 시장이 개선이 되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소매 판매 그리고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소비 그리고 고용 지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에 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그렇게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었지만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또 약세를 보이면서 상품주가 올랐었죠. 다우가 강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미국 쪽, 유럽 쪽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아시아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2%대 조정을 받았는데 아시아 증시가 그 정도 낙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대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장 이후였나요? 지지율 인상 소식도 발표를 했었는데 먼저 네네. 아시아 쪽부터 정리 부탁드리죠. 네. 자, 일단은 뭐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만도 뭐 그냥 강보합 정도로만 끝났기 때문에 네.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조금 밀렸고요. 그게 바로 이제 옵션 만기와 어떤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크게 더 밀렸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1.4% 내린 2,884포인트 정도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무엇보다도 그 상품 가격 하락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인플레 우려감들이 좀 고조가 됐었던 부분들, 이제 장이 마감하고 나서 어떤 그 지준율 인상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준율이 그래서 지금 21%로 그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급락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하락세를 했는데 역시나 좀 그 이러한 그 긴축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조차도 올해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그 방사능 공포 분위기가 한번 조성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또 나왔고, 또 무엇보다도 일본 역시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그 국제 상품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좀 크게 내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16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도쿄전력이 그 어떤 이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노심이 완전히 노출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다시 전해지면서 9%가 넘는 급락을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닛산 같은 경우는 그 4분기 순이익이 308억 엔으로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가 나왔었죠. 그래서 실적의 77% 정도 감소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닛산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좀 그 해석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은 중국과 일본 시장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집트가 갑자기 IMF에 그 구제 금융을 좀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인도 역시 3월 그 산업 생산이 7.3% 증가를 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아 쪽 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코스피가 크게 밀렸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강하게 매도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뭐 선물 매도가 뭐 1조 원이 훨씬 넘게 나왔고요. 외국인 역시 1조 원 가까운 또 현물 매도를 하면서 정말 매도의 그 폭탄들이 여기저기서 터졌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거기서만 폭탄이 터진 게 아니더라고요. 강남 터미널하고 서울역에서도 그 사제 폭탄이 터지면서 이제 오후 시장에 한 2시 반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 증권가 또 찌라시가 그 폭탄이 터졌다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갑작스럽게 선물 시장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하고 예. 현물 쪽에서도 뒤따라서 크게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빈라덴 그 사망 이후로 시장이 조금 민감한 부분에 테러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떤 그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퍼지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그렇지 않아도 좋지 못한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내리는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 역시 선진국의 경기 모멘텀이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좀 더해지다 보니까 2122포인트로 조금 밀렸습니다. 그 부분이 그 이전에 그 갭상승했던 부분을 메꿨는데 그 아래쪽에서도 또 갭상승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거기까지는 메꿔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어제도 2120포인트 정도의 지지율 여부를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2122포인트로 조금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역시 212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좀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징적으로 종목이나 좀 보자면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밀렸던, 일제히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 상승에 좀 소폭 올랐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그룹주가 투신권에 좀 매수로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주 역시 일단 유가가 좀 크게 내리다 보니까 주가도 급락을 했고, 항공주는 유가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그 힘을 쓰지는 못하는 부분들도 나왔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또 이 삼화전기가 현대차와 하이브리드카용 부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코오롱 역시 중국의 물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아까 정태근 전문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일단은 평창 올림픽 관련 주들이 이 차익 매물에 일제히 급락을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줬고, 조경주들이 지금 뭐 누리플랜 같은 종목이 좀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박 전 대표 또 테마주로 묶여 있죠. 그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관련 테마 쪽도 좀 어제 강세를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CJ E&M이 2분기 수익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점까지 일단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도주들이 급락하고 조정을 받는 가운데 개별주들은 개별 뉴스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장 특징적이었던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제장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각 여의도에서는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우리투자증권 의견인데요. 코스피가 2120선으로 급락하면서 1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주식시장의 조정 분위기를 자극하는 원자재 시장의 이상 기류가 그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와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기조가 적어도 3분기 이전까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에도 서서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월 옵션 만기는 시장 베이시스 약세 전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삼성증권은 선물 시장 베이시스가 약세 국면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 베이시스 역전 시 현 선물의 스위칭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증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소진되고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외국인의 추가 매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와 같은 외국인과 기관의 기존 주도주 매도세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전기 전자업종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당분간 달러 추이 및 유가 향방에 따라서 주가 시장 단기 등락이 좌우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5월 금통위는 걸림돌이 많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이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 지속될 것이므로 내수주 및 투신 순매수 종목 위주의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동양종금증권은 대만과 나스닥 지수를 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네네. 예,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1조 6,8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하면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렇듯 최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코스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자산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CRB 지수와 MSCI 전 세계 지수 변동성은 4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확대된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경기 유동성 위험자산 선호도의 균열 때문입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7개월 연속 확장 국면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선행성이 있는 3개월 변화율이 하락하고 있어 향후 OECD 선행 지수는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모멘텀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힘도 약화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ECRI 주간 경기 선행 지수는 2주 연속 둔화되고 있고 CT 경기 서프라이즈도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의 하락이 미국 경기의 재침체를 의미를 하진 않고 다만 모멘텀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과 위험자산 선호도를 보면 글로벌 유동성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 종료가 임박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유동성 확장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 종료와 동시에 페드가 보유한 채권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임박했다는 점은 투자가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대표적인 상품 통화인 호주 달러 및 브라질 달러와는 달러 대비 절하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선호도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의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의 균열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높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힌트를 찾아본다면 대만 증시와 나스닥 지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증시는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인데요. MSCI 대만 지수의 전 세계 지수 대비 상대 강도는 5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S&P 500 대비해서 동일 기간 대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IT 섹터는 IT 재고순환 지표의 반등이 지속되고 있고 실적 저점이 형성됐다는 기대감과 함께 밸류에이션 메리트 등이 부각되고 있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코스피는 IT 섹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확대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만 증시에서 IT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고 예.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IT를 보는 게 맞겠다 하셨는데 IT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보면 좋겠습니까? IT 업종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저점이 형성된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메리트 등이 부각된 종목 중에서 LG전자 업종, LG전자 종목 지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급등한 이후에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강했었잖아요. 예. LG전자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업종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은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해봤지만 역부족이었고요.
한쪽 방향으로 기운추를 되돌리기에는 힘이 많이 미약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될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국은행에서 현재 경기 기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분석을 좀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국제 유가 때문에 울고 웃는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90포인트 넘게 하락하다가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는 소식에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의 향방에 따른 우리 증시 현황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죠. 자, 먼저 김성남 대표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고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금통위 영향은 크지 않겠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성남 대표께서는 2120선 지지가 되는지 보자 하셨는데 어제 거기까지 지수가 좀 밀렸었거든요.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금통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뭐 인상이다, 동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어제 또 2%가 넘는 큰 폭으로 밀린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좀 훼손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밀린 부분이겠습니다. 그게 대외 변수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금통위 금리 결정 사실 동결된다고 해서 또한 인상된다고 해서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들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큰 흐름 그냥 그대로 가려고 했었던 그 흐름대로 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는 좀 중립적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2120포인트에 대한 지지 확인을 이제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잠깐 차트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이 아니죠. 이제 좀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죠.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께서도 잘 알고 계셨던. 상승 쐐기형이요. 그렇죠. 상승 쐐기형의 이 패턴이, 깨지게 되다 보니까 급락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그때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탈되고 나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개파락이 바로 나와버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앞전에 발생됐었던 이 갭 부분이 일단은 메꿔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했었었는데 그날 또 이렇게 메꿔져 버렸고요. 그 아래쪽에 발생됐던 요 갭이죠. 요 갭 역시 일단은 완벽하게 좀 메꿔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 때문에 2120선까지는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2120선에 대한 지지를 이제는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요 부분도 일단은 반등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나 혹은 그 전까지 좀 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되밀리게 된다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2170포인트 정도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거기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다. 2070포인트요? 예, 그렇죠. 2070포인트 정도까지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 정도의 어떤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파동적으로 보기에도 일단은 이 정도 한번 밀렸던 부분이 다시 한번 그대로 폭만큼 밀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예상을 하셨을 때 하락의 폭을 좀 감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저께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전 시간에도 이 추천 종목 없이 그냥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어제 또 크게 밀리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반등 나왔을 때 일단 현금을 더 만드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더 밑으로 좀 크게 더 열어놓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는 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이라 부분을 드릴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또 어제 다른 것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어제 업종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던 업종별로 순매수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을 좀 보자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다수 매도를 했고요. 특히나 운수 장비, 화학 또 전기전자까지도 지금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기존의 운수 장비와 화학을 계속해서 매도했다는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외국인은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나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다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뭔가를 새로 매수하기보다는 그대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기관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나마 기관은 전기전자 부분을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 그 시장에서 전기전자 부분, IT 부분이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일단 외국인이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그 매도세로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전기전자라는 부분은 좀 양매수를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 시장이 조금 그 조정의 구간을 조금 더 가져간다고 했을 때에 버틸 수 있는 업종이라면 일단은 IT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LG 그룹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디램 가격이 좀 상승을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그 부분이 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이 어떤 일본 지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구가 사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정도까지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2분기 성수기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가격이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낙폭에 따른 그러한 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반등은 오히려 단기 대응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중소형주 장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코스닥 시장이 역시나 강하게 버티죠. 플러스까지 냈었던 장중에는. 그리고 테마랄지 어떤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오는 각계전투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일단은 장이 좀 더 밀린다거나 혹은 다시 상승하더라도 힘이 없을 때는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대표님은 2120선을 밀고 내려갔을 때 207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화학과 운수장비 업종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 지금 사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 물량을 계속 줄이시면서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나 일단은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단기 매매를 해 나가면서 이 5월장을 버티자라는 전략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김성현 대표님은 거의 뭐 주도주 이제 정리할 시점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어떤 의견 내놓으시겠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수 밴드를 2115포인트에서 2190포인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22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오늘 쪽에서 2115포인트를 지지하는지만 좀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외국인들이 조금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원자재 업종 그리고 에너지 업종에 관심을 가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리스 사태 그리고 글로벌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에 관한 우려에 주목을 할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품 가격에 주목을 한다면 매수자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리스 사태 그리고 글로벌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우려감이 작용을 한다면 좀 매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 시장이 개장하고 난다면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4월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리비아 사태로 인한 대외 변수가 작용을 하면서 리비아, 일본 지진과 같은 대외 변수, 그리고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상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5월 달에 와서는 조금, 달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아, 일본 지진과 같은 대외 변수가 지금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율이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요인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1일 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6.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겠지만은 4월 달 같은 경우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조금은 그 4월 달에 작용했던 그런 대변수들이 작용 5월 달에는 조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은행 건설이 좀 악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건설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왜 악재가 되냐면, 은행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리를, 자금을 대여를 하죠. 그럼 그 자금 대여 부분이 자금 대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금리, CD금리가, 대여금리인 CD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CD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조달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악재가 되면서, 예대 마진 폭을 축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은행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은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조달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악재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좀 생보사보다는 좀 손보사 쪽에서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오늘 쪽에서는 은행건설, 보험주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상품 관련해서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조금은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정유주 그리고 그리고 그 고려아연 같은 비철금속주가 상승하겠지만은 상승하고 난 뒤에 조금은 이틀 전 흐름이죠. 이틀 전 흐름 같이 그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유가의 좀 흐름에 연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주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전기, STS 반도체, GKL 그리고 대한생명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KL 같하고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GKL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생명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한번 나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102,000원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쌍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좀 올려둔 흐름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타 조선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흐름이 견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종목 얘기해보죠. 김성현 대표께서는 이번 주 내내 관망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추천주는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호텔신라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울과 제주에 특급 호텔을 특급 호텔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외식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중국과 그리고 일본 쪽에서 황금 연휴를 맞이를 하면서 조금 외국인의 입국자들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면세점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은 업황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 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호텔신라의 수급을 한번 잠시만요. 호텔신라의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이 나가실 텐데 외국인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일본발 그 해외 악재가 나왔을 당시 3월 중순에 바닥을 다지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그 241선의 돌파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241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27,000원과 27,5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가를 설정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조금 26,000원 좀 넉넉하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26,000원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조금은 지지력을 보였다가 이탈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를 손절가를 설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월봉상 봤을 때 한번 35,000원 정도 3,500원
35,000원 정도 목표가를 일단 설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33,000원 이후에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35,0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호텔 신라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한 2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지수는 1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줄을 정리하는 한 말씀 짧게 들어보죠. 네, 오늘 정말 그 바람은 정말 급등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금리 결정보다는 지금 대변수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변수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금리 그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금통위가 열리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그 신흥국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드린 지수밴드를 지지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